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N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또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신현영 여의도 정치 조회수가 50만 뷰까지 나왔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구독자 수가 100만이 넘었는데 그러면 2명 중에 한 분은 예. 우리 프로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신현영 의원님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예.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만 뷰 나올 때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그 에이펙 정상회의 기자회견 혹시 보셨나요? 일부? 맞죠. 예. 참 품격 있는 그 기자회견이었다는 그 내용이었는데 그 일본 기자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거기는 극우, 한국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솔직하게 다카이치 총리를 평가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나카가와 기자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일 날 그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그 정상회담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한국에서는 그 단초는 극우라는 그 평가도 그 언론들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실제로 만나보니 어떠셨습니까?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솔직하게 그것 중요한데 솔직하게 저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감직 그리고는 그 감상 얻으셨는지 대륙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저 극좌인데 걱정된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카이치 총리께서 그냥 개별 정치인일 때 하고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 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달라야 됩니다.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 하고 야당과 여당을 포함한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과 행동이 달라야지요. 이게 정치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요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다카이치 총리도 사실 저도 만나기 전에는 혹시 하는 걱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직접 만나 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앞으로 저는 한일 관계가 기대가 됩니다. 정말 명답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좋은 정치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마 일본에서도 내가 당선됐을 때는 극좌 대통령이라고 걱정 많이 했을 것이다. 예. 그런데 한국에서도 사실은 극우 정치인이라는 우려가 있긴 했지만 만나보니 그것이 완전히 불식되더라.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그 관계 정립을 위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앞으로도 많은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통해서 그때 현장에서 그 생중계가 되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한국말로 떠듬떠듬 질문을 했어요. 솔직하게. 예,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계속 기자가 웬만해 갖고는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안 해요. 기자 정신으로는. 맞아요. 어떻게든 예. 깐깐하게 트집 잡고 뭔가 송곳질문 하려고 하는 건데 아주 흡족하게 끄덕끄덕하는 모습이 여러 번 생중계가 됐거든요. 그만큼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사실은 그런 당의 총수일 때와 그리고 이제는 총리가 된 거죠. 그랬을 때의 이 정치적 활동과 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을 했고 정말 좋은 관계를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야당 대표일 때와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일 때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을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당과도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의 대통령의 역할과 그 당대표의 역할은
모습은 명확하게 다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 에이펙 끝나고 나서 지지율 몇 프로 올랐습니까? 상승했다면서요? 예, 6% 올라가고 63%까지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사실은 후보 시절에도 당에 와서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진짜 진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말 정치의 실용성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짤로만 보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풀로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그동안 도지사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내공과 그리고 행정력과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심까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느껴질 수밖에 없는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독일 언론에서요. 이렇게 극찬했어요. 예. 10월 달에요. 트럼프가 모든 걸 할 수 없는 파트너가 이재명이다. 실용주의적이고 정책 전문가 그리고 개혁가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은 상당히 미래의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검증해 주신 거다.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그때 뭐 서양 기자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말로 떠듬떠듬 질문했는데 못 알아듣겠다 뭐라 그런 거냐? 못 알아듣겠다고 그랬죠. 예, 못 알아듣겠다고. 이러면서 그 한국말로 노력했던 그 기자의 질문을 한 방에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랬죠. 비판이 됐었던 예. 게 있는데 전혀 다른 윤석열 정권과는 다른 이재명 정부에서의 외신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결국에는 외신과의 관계가 결국에는 외교적인 그 국가의 관계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브라이트하게 답변 잘하셨다.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여기자 질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경주 선언 문안이 그 새벽에 조율됐다라고 긴박했던 그 상황도 설명을 했어요. 예. My name is Ilyana. I'm from the RIA News Agency.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adopting the Gyeongju Declaration. And my question to you is, were there any challenges along the way of adopting the declaration? Maybe did any countries try to bring geopolitical issues into the final draft?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리얼뉴스의 오야 기자입니다. 먼저 경주 선언을 성공적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경주 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가 지정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과정이 좀 어려웠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우리 어느 지역, 어느 나라세요 혹시? 러시아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요? 네, 감사합니다. 경주선언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최종 문안이 완성됐죠? 새벽 7시 반까지. 7시 30분까지 좀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문안 정리에 이제 이견들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큰 쟁점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챕터를 둘 거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배포된 자료를 보셨을 텐데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의견들을 다 모았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에 대한 감각도 있지만 사실은 그 경주 선언문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린 모르잖아요. 합의문이 나올까 안 나올까 예.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영혼까지 갈아 넣으면서 총력을 다했다라고 시정연설 와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랬죠. 그만큼 예. 새벽까지 밤새면서 문안에 대해서 각 나라의 조율, 특히 이번에는 다자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첨예한 부분에 있어서 문구를 넣을까 뺄까 이런 것까지 막바지까지 조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합의서가 채택됐다는 것, 그것을 리드한 대한민국의 또 나름의 리더십,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이거에 비아시아권 기자들한테 골고루 질문의 기회를 주면서 질문을 했는데 혹시 어느 나라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배려? 언론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자의 질문에 있어서 에이펙 그리고 합의문 이런 것들은 각 나라마다 각자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 기자가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조심해야 될 답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 언론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무역 전쟁이 있는 국제 질서 속에서 조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질문자의 의도를 확인한 다음에 무리 없게 답변을 한 거 아닌가라는 면에서 인터뷰 많이 해보셨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많이 해보셨고 확실히 능수능란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다시 예. 한번 칭찬드리겠습니다.
그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러시아 기자 질문 댓글에 그게 붙었어요. 그 러시아 여기자가 귀걸이가 첨성대였다고. 근데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예. 제가 화면을 유심히 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근데 첨성대 첨성대 귀걸이를 했다는 댓글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 맞는 의미 것 있습니다. 같아요. 예. 사실 그런 경주에서 뭔가 그 기념품 샵에 가던 어디 가서 귀걸이 네, 산 한 것 거잖아요. 같아요. 예, 예. 저도 사실은 해외에 가면 그 나라 국립박물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 기념품 가게가 분명히 박물관 안에 있는데 귀걸이들이 상징적인 게 있거든요. 아, 비싸지 예. 않은 거 막 보석 박힌 거 그런 거 아니고 그 나라의 그런 상징적인 귀걸이. 예를 들어서 제가 튀르키예 가갖고 풍선 올라가는 그 열기구 있잖아요. 그 귀걸이 사왔는데 그 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귀걸이는 사실 여성들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에이펙 갔던 그 기억을 회자시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념품은 아마 러시아 돌아가서도 이거 하면서 내가 에이펙에서의 좋은 기억, 대한민국과 이재명 정부의 좋은 기억 그런 것들이 계속 남을 수 있어서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딱 그러니까요.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쨌든 에이펙 그 이번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뒀구나. 예. 여기자가 그냥 그 첨성대 첨성대. 귀걸이를 할 정도로 예. 좋은 그 기억을 남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경주 가면 한번 첨성대 귀걸이 귀걸이 한번 한번 봐야 사보세요. 되겠네요. 깜찍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